정상이네. 몇개 눈에 보인다. 자, 오늘은 12페이지. 해석이 왜 안 와요? 자, 12페이지. 저번 시간은 우리가 그 기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 속도 측정하려면 반응물의 감소량이나 생성물의 증가량을 알아야 되는데 반응물의 감소량이나 생성물의 증가량을 아는 방법으로 기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저 자식은 언제 책을 펼쳐? 가방은 장식용인가 저요? 저 새끼는. 자, 이제 기체가 발생을 안 해. 그러면 내가 생성물이나 반응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반응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거를 밑에 하나 소개를 해놨다. 앙금 생성 반응. 요거 의외로 좀 쓰인다 이거.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이거 반응 속도 아닌데요. 자, 여기 반응의 빠르기를 측정을 할 때 앙금 생성 반응은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가지도 않고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내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자, 거기 보니까 흰색 종이에다가 X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삼각 플라스틱은 비커든 올려놓고 반응을 시켜. 그리고는 위에서 봤을 때 X 표시가 보이지 않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분의 1을 해가지고 반응 속도를 표현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특이한 물질 이름이 하나 나와. 사이모 황산 나트륨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염산을 부어가지고 이 노란색의 황이 생기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오픈할 정도만 하면 되는데, 대신에 방금처럼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반응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한다. 자, 이거를 좀 응용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또 응용할 수 있냐면은, 해본 적이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반응이 일어나서 앙금은 아닌데 뭔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걸 눈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뭔가 다른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이거를 속도를 측정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있어. 앙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눈에는 보여.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질량의 변화나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하기가 진짜 애매할 때가 있거든.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걸까 내가? 색 변화. 너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 중에 비슷하게 얘가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긴 했어. 그런데 그게 질량의 변화 같은 걸 측정을 할 수 없거나 하기가 너무 애매한 경우. 리트머스 종이 색깔 변하는 거. 뭐를 들 수 있을까?
중간 반응. 뭔가가 반응을 해. 그래서 그 반응을 하긴 하는데 내가 눈으로는 반응을 했다는 걸 알겠어. 그런데 뭐 질량의 변화나 뭔가가 나타나질 않아서 내가 이게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지 느리게 나타나는지 어떤 속도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 지시약? 응? 지시약? 지시약은 반응 속도랑은 관련이 없다. 지시약은 그냥 액성만 변하면 그냥 빠르게 변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시약이 무슨 조건에 따라서 세포의 속도가 다르거나 뭐 이러진 않아.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야. 반응 속도를 알고 싶다니까. 반응 속도를 알고 싶은데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질량의 변화가 있긴 한데 내가 그 질량 변화를 측정하기가 매우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측정을 해도 별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좀 변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 내가 주변에서 좀 겪을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지? 음식 상하는 거. 흔하게 우리가 쓸 수 있어. 너도 알아. 때밀이? 이거 아니야? 휴대폰. 너도 알아. 이런 뭐 흰 종이를 써서 뭐 하는 건 아닌데 그 반응 속도를 쓰긴 써. 쓰긴 쓰는데 질량의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거나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연필로 그 종이에 뭐 적는 거. 아, 아니 간단한 거. 간단한 거. 간단한 거. 잘할 텐데. 게임. 몰라? 간단한 거. 예를 들면 너가 계란 프라이를 만든다든지 네. 고기를 익힐 거야. 고기를 익힐 거야. 왜 내가 니를 보면서 얘기했겠냐 이 새끼야. 아니 뭐. 고기를 익힐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고기가 익는 데까지 계란 프라이가 되는 데까지 내가 반응 속도라는 걸 알고 싶어. 근데 이 반응 속도는 사실은 이미 공식화돼서 나와 있는 것도 있어. 몇 도씨에서 몇 분간 가열해라. 들어본 적 있지? 네. 그지? 그래서 뭐 에어프라이어 뭐 몇 도씨에 몇 분 동안 들어봤을 거나 안 그런가? 네. 전자레인지에 뭐 몇 와트짜리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동안. 그럼 그거는 흔하게 봤을 거란 말이야. 안 봤을 리가 없어. 너가 있잖아 편의점 가가지고 핫바 하나 대충 데워 보는데도 어떻게 전자레인지에 뭐 20초 30초 남아 있잖아. 그지? 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반응 속도에 해당하는 거야. 흔하게 쓰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써왔던 거야. 써왔던 거지. 그래서 뭘 하는데 뭐 빵을 굽는다. 빵을 구울 때도 오븐에다가 몇 도씨 오븐에다가 몇 분 동안 구워야 된다. 그게 뭐다? 그냥 반응 속도야.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뭘 해놓은 거야. 그게 이제 반응이 완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누군가에 의해서 실험을 통해서 찾아놓은 거잖아.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빵을 굽는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빵이 구워졌나 안 구워졌나를 내가 뭘로 하는데? 색깔 변화로 하는 거잖아. 안 그런가? 내가 질량을 측정해 가지고 얘 질량이 몇 퍼센트 줄어들었을 때 빵이 익은 거야. 이렇게 하거든.
안 그래? 맞잖아. 씨. 너 보고 가라. 아이고. 맞잖아. 그러니까는 색깔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화학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포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색 변화를 통해 가지고 반응이 끝났음을 알거나 또는 반응 속도가 얼마나 된다는 걸 아는 건 이렇게 이제 그 주변에서 흔하게 접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있잖아. 주변에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들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어디다가 써야 되는 거야? 면접할 때 써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빵 굽고 고기 굽고 이런 것들도 반응 속도를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제 13페이지를 한번 볼까? 이번에는 이제 슬슬 식과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나와. 자, 앞에서 이미 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했어. 반응 속도라는 건 시간에 따른 함수기 때문에 시간분에 뭐 하면 된다? 반응물의 농도 감소량이나 생성물의 농도 증가량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자, 그러면 감소량 증가량은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가 붙었어? 델타가 붙었는데 여기서 이 델타가 붙은 걸 활용을 할 때 제일 밑에 보면 하나 나온다. 자, 제일 밑에 보면 자, A와 B가 반응을 해서 C와 D가 형성되는 반응이 나와 있지. 자,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자, A의 농도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개수가 분수 형태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지? 거기는 델타 T 시간 변화량 분의 델타 A의 농도 변화량이 들어가 있네. 이거 왜 이렇게 났을까 이거? 자, 마이너스가 왜 붙었을까? 감소량. 반응물은 감소하지. 그러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면 무슨 값이 나오게 돼? 마이너스가 나와. 그래서 미리 보정한 거야. 그리고 왜 개수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들어가 있을까? 요거는 간단하게 만약에 2A가 B가 될 거야. 맞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때? 얘는 2몰이 줄어들 때 얘는 1몰이 생겨. 그러면은 얘의 속도하고 얘의 속도가 어떻게 돼? 다르잖아. 안 그래? 그 속도가 다른 걸 보정할 때는 어떻게 준다? 얘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개수가 분모에 와주면은 뭐가 되는 거지? 1분의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똑같아지잖아. 네. 그래서 그 밑에 반응물에는 마이너스 값이 붙었고 생성물에는 플러스 값,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 형태로 들어가서 거기에 분모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한 물질의 어떤 증가량이랑 감소량만 알아도 나머지 물질들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반응 속도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거 그거 있잖아. 박스로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표시만 해주면 돼.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나중에 혹시 반응 속도 쪽으로 요거 자소서 쓰는 애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좀 봐놓을 필요는 있고, 반응 속도 내가 얘기했다. 그지? 반응 속도 쪽으로 쓴 애가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잘 없는데 합격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했지. 얘 반응 속도 하면은 뭘 써야 되니까 미적분 써야 되거든. 그래서 관심 있는 애는 좀 알아야겠지. 자기가 미적분 좀 한다 이렇게 하면 반응 속도 쪽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평균 반응 속도와 순간 반응 속도 해가지고 14페이지 나오는 걸 보면 요거는 너희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있지. 평균값하고 순간값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 휴어전 그래프에서 알잖아. 그거 똑같다 이거.
그래서 평균값은 뭐 하면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뭐 하면 돼? 직선을 그어서 직선의 기울기 구하면 돼. 한 점을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되지? 적선 미분. 미분하면 돼. 나한테 미분 어떻게 하는데 묻지 말겠지. 나도 잘 몰라. 나도 미적분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미분 어떻게 해야? 넌 꺼져봐요. 발판은 부서지면 버려야 돼. 안 돼. 왜? 아니요. 저 자식이 이미 속으로 저 새끼는 말판이기 때문에 사라지면 곤란한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예? 어? 때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 아니요. 제가 남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 건가요? 그래 나중에 모르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점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자 이제 슬슬 뭘로 넘어갈 거냐면은 반응 속도식이라고 부르는 걸로 넘어갈 거야. 반응 속도식에 자, 그 밑에 보면은 박스가 하나 나오거든. 자, 그 박스에 보면은 이거 그대로 재활용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었을 때 반응 속도 V는 어떻게 하냐? 반응 속도 상수 K 곱하기 A의 농도의 즉 이거는 반응물이다, 그지? 네. M 제곱 B 농도의 N 제곱 하는 게 나와. 여기서 거기도 나온다. M과 N은 반응 차수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이 M 플러스 N이 어떤 숫자로 나오겠지. 네. 그럼 그게 몇 차 반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1 나오면 1차 반응, 2 나오면 2차 반응, 3 나오면 3차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뭐라고 부른다? 반응 차수라고 부르는데 자, 이 반응 차수를 찾는 것도 이제 문제로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이 반응 차수라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찾냐면은 이론적으로 못 찾는다 이거지.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뭘 해야 되느냐? 실험. 그래서 그게 제일 밑에 나온다. 2번 반응 차수 있는데 보면 A에 대해서 M차, B에 대해서 N차 반응이고 전체 반응 차수는 M 플러스 N이다 나와있지. 그 다음 거 반응 차수는 화학 반응식에 계수하는 관련이 없고 실험을 통해 결정된다라는 말이야. 그것을 거죠. 제일 이거 마지막에 찾을 수 없는데요. 심사소리. 자, 그리고 또 줄 거 줄 게 있어. 15페이지 위에 보면 3번에 있잖아. 반응 속도 상수 K에 대한 설명이 나와. 거기는 비례 상수이고 반응물의 농도와는 무관하며 반응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다. 그거 적어주면 돼. 즉 얘도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반응이냐, 즉 어떤 물질이 서로 반응하는 거냐라는 거하고 얘는 또 똑같은 물질이 반응한다 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수값.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라고 부르고 이 반응 속도 상수가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 K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반응 속도 상수 K를 자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나오냐면 31페이지 보면 K를 뭐라 부르냐면
아레니우스식이라고 해가지고 K는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RT분의 2A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복잡하다 그지? 여기서 A는 문제는 이게 반응 속도 상수인데 A도 상수야. 그래서 거기 빈도 인자 또는 지수 앞자리 인자라고 돼 있잖아. 무슨 인자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상수값이야. A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자점률이라고 부르기도 해. 예? 자점률. 나도 처음 들었어. 자점률. 이씨 뭐좀 어쩌지? 무슨 이거 한글 만나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자점률이라고 부르는 이 상수값은 뭐냐면 그 반응에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 그 반응의 어떤 표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반응의 표면적이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상수값이에요. 이 상수 안에 상수가 또 있는 거야. 아, 그리고 E는 적분한 애들 알아. E는 자연상수. 자연 너무도 못했는데 그지? 자연이 네. 자연상수 E. 이요. 이거 그 저기 나도 잘 몰라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여기 로그 있잖아. 로그에 보통은 여기에 보통 10대 있는 거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상용 로그라고 그러는데 쟤는 여기 E 붙는 녀석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알아? 얼마? 예. 이거는 대충 알겠지 그지? 그냥 이만 들어가면 돼 그냥. 그게 2는 1인 건가요? 죽어버려 이 새끼야. 자, 이 값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 2.7 2.71 뭐가 좋은데? 가깝네. 그냥 1이라고 해도 되겠다. 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야? 아직 무조건 이런 건 안 한 거야? 뭐 그러면 니는 뭐 반응 속도 쪽으로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못 쓴다 그지? 근데 자기가 미적분 좀 공부했어. 그러면은 생각보다 괜찮아.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아레니우스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여기에 요거 혹시 알고 있는 애 있나? 이 A가 뭐지? 활성화해가지고. 활성화 에너지. 거기도 나온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으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질질 새. 상태가 안 좋네 이거. 질질 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뭐 R은 당연히 알 거야. 개체상수고 여기서 T는 절등.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무슨 그이 반응 속도 상수라고 부르는 걸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누가 알면 되냐면은 그냥 반응 속도 쪽으로 젖소서 쓰는 데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내가 과거 가면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된다. 어차피 과거도 있잖아. 고등학교 선생들이 가르치거든. 이 사람들이 내신 문제 낼 때 내가 저기 자이스토리가 알지? 자이스토리라고 책 있는 거. 네. 여기도 많이 꽂혀있다 저기 자이스토리. 아니면 마더텅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어. 이 책은 과거에 나왔던 모의고사 수능 있지? 이 문제들을 엮어놓은 책이야. 엮어놓은 책. 근데 이 책만 제대로 봐도 있잖아. 내신에 크게 문제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냐? 그거는 지금 당장 그럼 난 봐야 되겠네. 택도 아닌지 나지만 알겠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 합격했을 때 그때 자기가 화학, 물리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거 있잖아.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문제집을 사가지고 쭉 풀면 된다. 어차피 그런 유형으로 내신이 나와. 그냥 뭐 아주 새롭게 막 일반 화학에서 나오고 일반 물리학에서는 안 나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줘.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게 과거야. 지금 이제 아직 좀 이제 슬슬 시작하는 초반 단계는 조금 지나긴 했지만은 이 단계가 되니까 하나 둘씩 슬슬 사라지는 애들이 하나씩 생겨. 그런 애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럴 바에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가면 꼴찌할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얘기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하니까.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뭔 꼴찌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런 애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 엄청 조심해야 돼. 주변에서 혹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특목고를 준비하다 그러면 철저하게 뭐 해라? 손절. 걔랑 같이 있으면 물든다. 왜? 사람은 희한하게 주변에 나도 모르는 아우라라는 걸 만들어. 근데 그 아우라라고 부르는 것들이 희한하게 주변에 영향을 미쳐. 특히 약간 갈팡질팡하는 애들이 있지. 이런 애들이 그 아우라에 영향받으면 손쉽게 물들어버려. 그래서 뭐 그래 내가 이렇게 개고생할 바에서 뭐 그냥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하지 이러면서 있잖아. 결국엔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 생긴다. 걔 100% 후회. 100% 후회한다.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지가 그렇게 선택했잖아. 어쩔 수 없잖아. 진짜로 100% 후회. 그럼 왜 100% 후회를 하느냐? 그때 같이 있었던 애들 중에는 탈락하는 애도 있고 합격하는 애도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합격하는 애들은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는 일반고 가서 길을 쓰고 해도 못 가는 곳에 걔네들은 중하위권인데도 가. 중하위권인데도 가.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봤자 이미 모르죠. 또 되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 둘씩 생기더라고. 매년 그래. 매년 보면 하나 둘씩 난 그냥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할래요. 근데 여기 있어도 이거 못하겠다고 하는 놈이 일반고 가서 참 열심히도 하겠네. 가만히 봐. 그래가지고 자기는 엄청 열심히 해서 잘 갔다 하는 데가 뭐 저기 뭐 있더라 저기 인천에 보면 아주대인가 맞나? 이 아주대가 인천에 있었던가? 인천에는 인하대라고 부르는 게 인천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주대도 인천 근처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잘 가면 그런데. 정확하게 나 뭐든지 모르겠어. 진짜 잘 가면 그런데. 못 가면 경남을 못 벗어나. 그런 애들이 꽤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해서 두려움에 떨고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식들 나중에는 어차피 있잖아 또 소개가 되기도 할 거야. 뭐 과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긴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뻔히 정해져 있어. 이 사람들도 예전에 무슨 내신 문제 낸 거로 보면은 뭐 희한한 걸 다 해. 너 혹시 그거 기억나? 유효핵전화? 들어봤어. 어디서 들은 사람? 유효핵전화는 핵전화 마이너스 가려막기 상수. 요거 이거 계산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잠깐 소개가 되냐면 무기화학에서는 계산하는 게 소개가 돼. 그래서 예전에 어디서 경남 과거였나? 창원 과거였나? 어디 과거에서 요 문제 계산하는 문제를 낸 거야. 그런데 계산하는 문제를 딱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저런 책들도 있잖아.
유기화학, 무기화학, 일반화학도 보면 예제 문제가 있거든. 네. 책이 있어. 책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예제 문제가 있는데 예제 문제하고 똑같은 게 나와. 똑같은 거. 안 되는 거 수치도 아니야?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은 게 나와.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유효액전화를 계산할 일이 없는데 유효액전화는 이렇다 정도만 하고 소개하고 끝이었는데 과거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계산도 해야 돼.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떻다? 이게 책에 나오는 유지 문제랑 똑같은 내용으로 원임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는 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똑같은 그냥 좀 원자를 좀 바꾸기라도 좀 하면 되는데 완전히 똑같은 원자가 나와. 똑같은 게 나와. 산소의 뭐 유효액전을 계산하고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책이 똑같아 진짜. 수치도 하나도 안 바뀌고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똑같이 냈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 나 같으면은 원자를 좀 다른 걸로 바꿔서라도 좀 할 텐데. 왜냐면은 뭐 예로 나와 있는 게 산소다 이러면은 추산 못해도 뭐 한 30번에 뭐 아연이나 뭐 이런 걸 내던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해놨지라고 봤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 새끼들이 수업을 안 듣나 봐. 일부 몇 명만 듣고 몇 명도 안 듣나 봐. 그러니까는 과거도 사실은 똑같아. 병신 것들이 있고 있잖아. 안 그런 것도 있고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나 이런 걸 갖다가 좀 테스트해 본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엄청 어려운 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우리 지금 화학투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그지? 여기에 나오는 우리 기본 개념 문제 같은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온다고? 보기가 기억이 돼가지고 우리가 옳은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한다고? 보기를 없애고 서술형. 서술형으로 얘는 낸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 문제 낸 거 보면 똑같다. 그냥 옛날에 어떤 그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거 있잖아. 발췌를 해가지고 그 밑에 있다가 보기만 조금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니은 이거 찾는 게 아니고 1번 뭐뭐에 대해서 계산해서 뭐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이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애들이 가는 곳은 아니야. 나는 아직 미적분도 못하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 그런 게 미적분 못한다고 문제 되는 거는 있잖아. 나중에 뭐 수학을 할 때 이제 약간의 문제는 생기겠지. 그런데 뭐가 또 문제냐? 어차피 과거는 가서 있잖아. 수학 시험을 치든 물리 시험을 치잖아. 평균이 30점밖에 안 나와. 내가 수학을 망쳤어. 22점이야. 망했다라고 생각하잖아. 내 옆에 친구 수학을 좀 해. 30점이야. 이렇다. 알겠냐? 너무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어. 진짜 잘했다는 데가 50점이야. 와. 물리도 똑같아. 그래서 지금은 뭐래나 이제 내가 마음 딱 잡고 내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 플러스 요인인 거야. 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메꾸면 돼.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걸 느꼈는데 메꿀 생각이 없으면 타락이야. 어쩔 수 없지. 메꾸면 된다고. 메꿔진다.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알아서 잘 해보는 거지. 하여튼 우리가 요거 반응속도 상수 K 값이 뭔지 대충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까? 15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시선 집중이라고 돼 있는 것도 하나 나오고 밑에 예제 문제도 하나 나오거든. 자, 근데 시선 집중 있는 걸 보면은 일산화질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생기는 게 화학 반응식으로 하나 나와 있고 실험 1, 2, 3, 4, 5 해가지고 거기에 초기 농도와 초기 반응 속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 자, 이거 차수를 찾아야 되거든. 차수를 어떻게 찾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먼저 m부터 먼저 찾을 거야. 네. 그러면 요 m을 찾을 때는 얘가 걸리적거리잖아. 네. 그러면 얘를 농도 같은 걸 찾아.
그래서 여기는 NO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O2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O2의 농도가 같은 걸 한번 찾아봐. 그러면 2번, 4번, 5번이 O2의 농도 같지?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2번, 4번, 5번 중에 NO의 농도가 뭐 2배로 증가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뭐 비교하면 돼? 5번과 2번을 비교하면 돼. 5번과 2번을 비교를 하면 O2 농도는 같은데 5번은 0.01 몰 농도인데 그지? NO가 그런데 2번 실험에서는 0.02로 2배 증가했잖아. 네. 근데 뒤에 반응 속도는 몇 배 증가했는지 봐봐. 네. 4배 증가했지. 얘 농도가 2배 증가했더니 얘 반응 속도가 4배 증가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2 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n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걸리적거리니까 얘를 농도를 같은 걸 찾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1, 2, 3이 같다 가야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1, 2번 비교하면 산소 농도가 2배로 늘어나잖아. 네. 그럴 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 두 배. 2배지. 아,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 얘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네. 얘는 1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응 차수를 찾는 거야. 그래서 M에는 2, N은 1 들어가네. 자, 그러면 얘는 전체 반응 차수는 얼마냐? 2개를 더하면 되니까 3차 반응이네라고 하면 돼. 뭐? 네. 뭐가 문제지? 아, 최고차 2. 최고차 2.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반응 속도 상수 K를 찾아라 하는 것도 나와.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얘 이제 내 차수 알았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 농도 하나씩 넣어. 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1번 실험이든 2번 실험이든 넣고 반응 속도에 넣어서 K 찾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반응 속도 상수 K의 단위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표가 하나 있다. K는 단위가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 그래서 K는 단위가 너무 많아서 K의 단위를 찾아라는 문제들도 가끔씩 있거든. 그럴 때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보고 찾으면 돼. K가 어떻게 뭐 단위가 딱 하나 정해진 게 있다 이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 자체는 그냥 거기 지금 보면은 몰 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돼.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초기 반응 속도 해가지고 몰 퍼 리터 세커라고 돼 있거든. 네. 근데 그게 몰 퍼 리터가 몰 농도야. 그래서 몰 농도를 초로 나눈 거거든. 그래서 몰 농도를 초로 나눈 건데 여기에 얘네들이 차수에 따라서 있잖아. 여기 K 값은 어차피 이 두 개가 이리 넘어가야 되잖아. 넘어가면 조금씩 달라져. 이게 1차냐, 2차냐, 3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정해진 어떤 상수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걸 상수로 단위 찾아라 그러면 그때그때 찾아야 된다.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 순서대로 찾으면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제일 밑에 또 예제 문제도 있지. 똑같은 방법으로 차수를 찾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까지도 찾아내는 게 나와. 이거는 내가 말했잖아. 문제들이 잘 안 풀릴 때는 뭐부터 하라고? 예제 문제부터 먼저 해본다. 예제 문제는 답도 나와 있고 쉽던데 이런 예제 문제를 등한시하고 하는 애들일수록 문제를 잘 못 풀어. 티 안 돼. 근데 예제 문제가 어려우면 어떡해요? 적어. 그냥 적으면 돼. 그런 건 앞으로 나한테 묻지 마. 내가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적어, 꺼져, 사라져 이런 말밖에 없으니까. 어떡하지? 예제 문제 많이 어려운데. 찾기 쉽다. 내가 못하는 그리고 이유가 있었어. 이런 것도 있다.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있잖아. 고정시켜 놓고 농도 같은 걸 고정시켜 놓고 얘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 속도를 봤더니 얘 농도가 변해도 반응 속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지수가 뭐가 되느냐?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예제 문제에 소개가 돼 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기는데 밑에 답을 보면은 반응 속도식이 V는 K에 A의 농도 곱하는 걸로만 돼 있어. 그러면 뭐다? B는 B의 농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그리고 얘는 A 농도 위에 아무런 지수도 없지, 그지? 네. 그래서 얘는 1차 반응. 네.
이런 거 이제 너가 찾아야 돼. 생각보다 이렇게 요거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1차 반응과 반감기라게 부르는 게 나오는데 요 1차 반응이 자소서 쓸 때 꽤 많이 쓰거든. 1차 반응이. 1차 반응이 딱 뭐랑 연결돼 있냐면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하고 연결돼 있어. 이 반감기라고 부르는 게 이 1차 반응은 매우 일정한 녀석을 말하는 거거든.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질이 100이 있어. 이 중에 딱 50줄 흐르는 데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렸다 치자. 네. 자, 그러면 나머지 52줄 흐르는데도 1년 걸려. 그리고 나머지 50줄 흐르는데 또 1년 걸려. 그 다음에 또 1년. 또 나머지 줄에 1년. 이렇게 걸리는 걸 반감기라고 불러. 근데 이게 아주 규칙적인 녀석들을 1차 반응이라고 불러. 근데 1차 반응으로 반감기가 나타나는 녀석 대표적인 게 바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지? 고대 유물 같은 것들 발견되면 탄소 연대 측정한다 이러잖아. 네. 그지? 예전에 무슨 미라 같은 거 발견되거나 아니면 유골 같은 게 발견되면 탄소 연대 측정한다는 말이 나와. 네. 그 탄소 연대 측정하는 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는 거거든. 얘도 1차 반응.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원소의 붕괴는 1차 반응이기 때문에 그게 역으로 찾아지는 거야. 이게 어디 소개가 돼 있어도 있기도 하는데 이게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방사성 붕괴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었는데 다른 책에 나와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책에 있었던가 그 기억이 잘 안 나.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한 책이 없었나? 하여튼 여러 번 들고 와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여기 오른쪽에는 잠깐 나와. 오른쪽에는 탄소 연대 측정할 때 14짜리 탄소를 활용한다라는 게 그 16페이지 오른쪽에 나오는데 이 탄소의 반감기가 얼마인지 이걸 소개한 책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소개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기억나?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5천? 반감기가 5,000대였나? 그래서 그 원리는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좀 읽어보면 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탄소 중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14짜리 탄소가 이거는 우리가 먹잖아. 저희 방사선 먹어야 뭘 통해서 얻어들여? 내가 방사성 원소를 처먹고 있다고? 아이, 진짜 개무식한 소리인 거야. 먹잖아. 뭘 통해 먹어? 생선 밥 먹잖아. 네. 밥 먹잖아. 네. 또 다른 거야? 녹말 같은 걸 뭐라고 부르는데? 낭만. 탄화수소 응? 녹말이나 이런 걸 또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잖아. 이런 등신 같은 것들 이제 탄수화물이잖아. 네.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처먹는 거 네. 네. 탄수화물이잖아. 네. 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 때에 따라서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제일 많이 처먹을 수도 있지. 그래서 몸을 이루고 있는 비율도 좀 다를 수도 있어. 뭐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다를 수도 있어. 근데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으면은 탄수화물이라고 왜 부르겠어? 탄소의 수화물이라는 뜻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중에 탄소를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 우리 몸도 탄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지? 탄소가 순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 탄소가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탄소는 일정 비율은 12짜리 탄소고 일정 비율은 14짜리 탄소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유지가 딱 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돼 있다고 보기에는 뒤졌어. 뒤지면 그때부터 뭔 일이 일어난다? 순환은 안 해.
순환을 안 한단 말이야. 내가 10사짜리 탄소를 써가지고 이산화탄소도 뭐든 밖으로 꺼내면 내가 먹는 음식이나 뭘 통해 가지고 10사짜리가 다시 들어오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순환을 하는데 이게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순환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방사성 붕괴를 통해서 14짜리가 이제 뭘로 변한다? 12짜리로 슬슬 변하는 거야. 그 비율을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면은 지금 비율이 14짜리가 얼마이고 12짜리가 얼마이다라는 그 비율을 미리 계산된 것들이 있거든. 그 비율만 딱 찾아내면 얘가 언제쯤 뒤졌는지 아는 거야. 개구리 선이한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는 있잖아. 보통 뭐 10년, 20년 전에 막 이렇게 백골사체 이런 걸 주로 하기보다는 뭐 1000년 전 뭐 이런 거 있잖아. 2000년 전 뭐 미라 뭐 이런 거 할 때 주로 쓰는 거지. 그래서 무슨 미라가 저기 어디 봤더니 발견이 됐어. 이제 얘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를 찾을 때 딱 그걸 써가지고 아 이 사람이 조선 시대네, 고려 시대네, 신라 시대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탄소 연대 측정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소장품 같은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야. 나중에 발견되면은 고고학적 가치가 굉장할 거잖아. 누구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 오늘 당장 해봐야겠다. 현석이 보면 뭐라 생각할까? 응? 현석이 보면 약간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니는 저기. 야, 너가 만약에 나중에 미라든 화석으로 발견이 되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뼈만 한참 뒤에 있는 또 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들이 너그 화석을 발견하면 아마 서로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할 거야. 맞잖아. 화석이 발견됐어. 현석이 화석. 아지리 화석 발견했는데 너무 달라. 그래서 이 얘기는 비슷한 녀석인데 종족이 좀 달랐나 봐. 그래서 이게 서로 전쟁에서 뒤졌나? 멸종해 버렸나? 하여튼 자 일단 1차 반응은 이렇다라는 거 정도만 하고 시간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아직 숙제는 없어 알겠지? 조금 더 할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 집이 있어. 씨발 나 이거 찾는 10분 더.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이야. 열대 나이. 이거 유튜브 안 열리면 가만. 그 깔려 있는 지고. 메가스톤이. 근데 이거는 미친 거야. 왜? 나도 좀 진짜. 끔찍한 데 있어. 너가 왜 수능을 대비하고 있어? 너도 모르잖아. 한무진 그래. 한무진. 근데 누구야? 저 외우는 거 아니야. 니 과신 선생님을 해서. 내가 지금 공수행을 듣고 있겠어. 용자 돌리는 거. 나쁘지 않네. 그래 정했어. 화학자지. 방송속도. 좋은데? 뭐 하게 됐더라. 정했단 말이야. 머리 아파 씨. 바로 봤어. 그래 그냥 해줘서 가면 현마에. 생각을 못했어. 현마. 지금. 지우는 것도 맡겼어. 설치는 지우는 건 안 돼. 들어가는 것도 안 돼. 맞다. 아니 왜 앱이랑 신경전은 좀. 그래. 오랜만에 모르겠어. 그거 하고 싶어. 한 번 더 하면 돼. 유일하게 너를 보여주는 빅스비. 익숙이만 알지. 그건 아니야. 내 친구 분명히 빅스비랑이라 그래.
빅스비랑 계산. 내가 미친 거야 아니야. 아 맞다. 그럼 세 명이네. 모셀 메모리 거. 빅스 파워폰다 이거 왜안 돼? 쌤이 책 넘기자마자 야구 미친. 야구 그냥 몸이 이게 몸이 반응적으로 움직여. 약간 매크로가 몸에 갑질했어. 저거 봤어? 이거 왜 이래? 이때까지 경남가고 그 쓰레가 없어. 선생님 자, 선생님 그러지 말고. 자, 집에서 심심하니까 이거 하나 집에서 풀어와. 저 집에 가면 되나요? 아니, 집에서 풀어와. 자, 이거는 그치, 이번에 경남가고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우리 그 물리 그 뭐지 그 끝나잖아. 그러니까 파동하면 끝이잖아. 예. 그러면 뭐 할 거냐면 경남가고 자원가고 그치 기출 문제들 그렇지 한 5년치 풀어보면 안 되겠나? 1년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치 이제 차곡차곡 풀다가 그치 시간 내가 우리가 진도가 빨리 끝나면 좀 많이 풀고 늦게 끝나면 뭐 올해 거 작년 거 좀 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올해 거야 올해 거 진짜 너무 기쁘다. 맞지? 고마워 그치 게임하면서 기쁘다 하면 안 되고 게임하면서 기쁘다 이런 거 하지 마.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궁금해하지 말고 자 그러면 저 우리가 화요일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던데요. 맞아요. 무슨 얘기 하는데? 저 화요일에 수업 다 했는데 2시에 오라. 2시에 오랬잖아 2시, 몇 시 왔는데? 7시. 정확히 8시 40분에 왔어요. 2시에 자 누구 아무도 안 왔어 자 그래요? 저쪽 번만 애들 왔어 자 7시. 얘들아 5번도 있잖아 5번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니 종이 이렇게 프린트 뒤에 경남가고 이번에 그치 나올 거야 2026이잖아 네. 뜨끈뜨끈한 거라고 최고 거라고 와 그냥 그럼 내가 포물선 운동하면서 내가 4개 와, 이거 외우랬잖아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다 했는데 그치 옛날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걸 풀어서 답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아니 지금 푼다는 게 아니고 너 숙제로 해야 돼자 물체 A가 점 P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T가 그치? A를 각각 V0 세타 G로 표시한 수 그러면은 P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뭔 소리예요? T GT HT 그렇지 뭐라고? V0 V0 코사인 세타 분의 L이지 그렇지. 근데 V0 코사인 세타 분의 L과 L을 V0 세타 그치 G로 나타내시오잖아. 예? 그러니까 봐봐 지금 문제가 두 개잖아. 그치 5번에 문제 1번이 그치 두 개지. 자 써야 돼. T는 봐봐 V0 코사인 세타 분의 네. L이지. 근데 T를 이렇게만 구해? 아니지.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둘이 더해야 되잖아. 네 자 그러면 내가 있잖아 홈플스 운동에서 무조건 4개 외우라는 거. 첫 번째가 뭐였지? 이 집어내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최고점 가는데 걸린 시간 뭐였지? 이 집어내 V0 G분의 V0 사인 세타. 와. 자 그러면 G분의 V0 사인 세타가 이거지. 그러면 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도 똑같잖아. 그러면 뭐지? 곱하기 자 곱하기 2야. G분의 V0 사인 세타 곱하기 2지 그치? 맞지? 네. 그러면 둘이 갖다 두면은 뭐가 나와? L이 나와. 그거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L을 구해서 대입하면은 그치 되는데 T는 이거야. 얘들아 T는 요걸로 쓰면 돼. T는 이걸로 쓰고 둘이 갖다 두면 L 값이 나온 거야. 그치? 네. 나머지 2번, 3번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얘들아 숙제를 해보면 돼요. 아유 얘들아 왜 문제 안 돼? 집에서 슬 해보면 되지. 자 따끈따끈한 그치 얘들아 진짜 일주일이 이제 일주일 지났구나. 경남가고 시험 친 지 일주일 지난 문제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경남가고 이거 준혜가 평균이 몇 점이라고? 36점. 와 됐다 경남가고 평균 36점.
이거 자기는 61점이라서 그치 상위권이라고 해요. 누구야? 근데 김현우가 92점인가? 자, 그치? 우리 맞지? 자기 저기 김현우 요새 92점 넘게 걔가 92점. 수학도 뭐 1등, 왜요? 과학 물리 1등. 왜 거기서 전교 1등. 왜 거기서 중학교 시험을 치고 있어요? 전교 1등. 그치? 얘들아 창원 애들 다 바르고 경남 그렇지? 거제에 가서 전교 1등. 자, 얘들아 그래 한가한 클래스가 거의 그치 어디 가겠나? 자, 경남 가고 양아하러 갔는데 뭐. 자, 그래서 그 창원 애들도 한 서너 명 똑똑한 애들이 있대. 근데 걔들 다 바르고 그렇지 이렇게. 근데 야 그럼 너는 몇 등인데? 야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몇 등인데? 일단 자기는 물리는 잘 줬대. 물리는 잘 줬대. 61점이라고. 자, 얘들아 아니 그 방금 얘기한 방금 이거 두 개만 풀어도 얘들아 14점이야. 너무 뜨거워. 그 두 개만 아니 이 두 개만 맞춰도 내 밑에 10명 있다고. 그럼 90등. 자, 잘 생각해. 자, 그럼 풀어보고 자 우리 뭐 한다? 파동해야지. 파동해야지. 자, 파동해야지.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파동. 이거 집에서 해오는 거고. 자, 어디냐면 3쪽 43쪽, 43쪽 여기? 맞나? 숙제 있었어요? 아니 43쪽이야? 41쪽 이쪽 아니야? 42쪽은 저번에 옛날에 아 저번에 했어? 아 옛날에 했구나. 43쪽에 옛날 숙제였어. 야 숙제를 몇 개지? 6번부터 네. 43쪽 6번부터.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 그렇지. 열심히 하는 애는 있을 거고 열심히 안 하는 애 있을 거고, 그렇지? 자, 6번에 자 6번에 다가 A, 나가 C, 다가 B. B 앞에 했단다. 아, 네? 7번에 기억 니은 디귿. 나도 오늘 풀었는데. 어디 5번만 풀었어? 네. 1, 2, 3, 4 안 했지 그래? 안 했어요. 안 했다네 그래. 조은호 옛날에 조은호 숙제 범위였어. 자 1번에 자 개념 기본 1번에 기억 니은. 뭐야 니은도 뭐죠? 아이고 도현이 그치 도현이 형님 그치 잠시간다 그치 눈 떼면 숙제 안 해오시니까 조심해야 돼. 자 2번에 1번 자 1번 얼마? 805Hz. 자 1번에 A가 805Hz. 자 그 다음에 B는 795Hz. 795Hz. 선생님 이효 숫자가 뭔가요? 아니 그 유효한 숫자 그 숫자까지 인정해 줄 거야. 왜 뭐가 유효 숫자가 뭐가 문제가 되는데 어디? 이효 숫자 이번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유효 숫자 3개 그러니까 숫자 3개까지 쓰라고. 그러니까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그럼 유효 숫자 3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수수 어디로 반응하면 돼? 소수 첫째 첫째 자리에서 반응하면 되잖아. 그럼 유효 숫자 3개 나와. 나와요. 유효한 숫자 3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유효 숫자가 5개 쓰라 하면은 그렇지. 저기 6번째, 그치 3번째 자리에서 그러니까 숫자 5개를 쓰면 돼. 내가 뭐뭐 할 때. 그러면 그치 뭐지? 몇째 자리에서 반응하면 돼.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번의 답은 2배. 자, 그 다음에 3번은 가가 답이 뭐냐면 그치? 답이 뭐냐면 V 빼기 스몰 v, V 빼 더하기 스몰 v의 전체 요거 제곱제. 모르겠어요. 질문하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은 디귿만. 자, 5번은 우리 같이 했었고 6번 저기 있고 7번 여기 있고 에이씨. 자, 8번에 기억 니은 9번에 기억 니은 디귿. 에이씨. 자, 그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 개념 적용 문제. 1번에 2번. 1번에 2번. 자, 2번에 3번. 3번이 조금 어려운데. 아니, 나는 좀, 그치. 요 중에서는 3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4번. 그 다음에 4번에 답이 기억 디귿 4번. 자,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 개념적인 3번? 바로 3번? 자, 그 볼게. 그러니까 그림은 이거 순서를 있잖아. 기억, 니은, 디귿으로 보지 말고 기억, 디귿 먼저 하고 그 다음 니은 봐야 되거든. 자, 일단
T0에 그치 10개의 펄스를 연속적으로 자 보내고 있어. 그럼 음파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는 그치? T0분의 10이겠지? 맞지? 왜냐면 주기가 10분의 T0잖아. 맞지? 10분의 T0야. 그럼 진동수는 T0분의 10이겠지. 왜냐면 T0초 동안 10개 보내니까 한 개는 그치? 10분의 T0잖아. 그치? 자, 이해되니 내 말? 네, 이해돼? 그러면 자, 3번에 기억은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고 주기가 그치? 저기가 10분의 T0거든. 아 맞지? 주기분의 1이고 그치? 10분의 T0. 아 이걸 F제로 하지 말고 그냥 F로 할게. 자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뭐지? T0분의 10이니까 기억 맞고. 자 니은에 자 음파 발생기 한 개의 파장. 자 이거 말고 디귿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디귿에 자 디귿에 여기 뭐냐면 소리의 속력이 얼마니 물어봤거든. 자 일단 디귿에 진동수 자 음파 발생기고 음파 수신기에서 듣는 진동수가 얼마지? 진동수는 몇 개가? T0분의 11이지. 네. 그치 T0분의 11이야. 얘는 T0분의 11이야. 근데 원래 진동수는 T0분의 10이었어. 자 근데 우리 그치 기억나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관측자 음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V로 그치 자 V 소리의 속력이 V 소리. 자 그럼 관측자는 얼마로 다가간다고 관측자? V로 다가가지. 다가가니까 다 V 라지 V로 다가가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다 멀이니까 그치 요거 없어요. 자 밑에 거는 있어 없어? 안 움직여요. 없어. 그래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면 돼. 자, 이거 간다. 그럼 10분의 11은 V 소리분의 V 소리 더하기 대문자 V지, 맞지? 네. 그럼 이거 샥 하면 되지. 그치? 네. 그러면 소리의 속력은 얼마지? 10분의 1. 소리 속력은 10V거든. 그래서 디귿이 맞아. 자, 그러면 소리 속력이 10V야. 그러면 한 개의 파장은 얼마냐? 파장 어떻게 구하면 돼? 자, 이제 니은의 소리의 속력. 소리의 속력은 소리의 진동수 곱하기 소리의 주기거든. 그렇지? 주기 여기 주기. 미안. 람다. 자, F 곱하기 람다. 그러면 소리의 그치 F가 아까 그치 소리 자체의 F는 여기 있지? T0분의 10. T0분의 10. 자, 그럼 여기 람다. 소리의 속력은 얼마라고? 10V라. 그러면 샥 없애고 람다는 V0 곱하기 T지. 그러면 마저 틀렸네. 밑에 11이 없어야지. 그래서 답은 기억돼. 이게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 내 생각에는. 얘들아 근데 1번 문제 없어 재밌던데 1번 문제. 1번 문제 2번 아니면 3번이잖아. 네. 근데 어떻게 알았어 2번인지? 대소비교에서. 그러니까 자 하나는 다가오는 거고 하나는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진동수가 다가오는 속력과 멀어지는 속력이 같으면 진동수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폭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모가 앞으로 걷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철수는 가만히 있고 자 앰뷸런스가 하나는 다가오고 하나는 멀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다가올 때는 진동수가 커져. 위용 이렇게. 멀어질 때는 위용 자 뭔가 해서 얘기했다. 자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지. 매력. 자 그러면 진동수가 다가올 때 하고 멀어질 때 하고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나는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넣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 근데 숫자를 안 넣고 문자를 넣으면 맞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F는 F0에 자 V에 V 그치? 자 지금 관측자 음원 중에 음원이 움직여.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얘를 내가 숫자를 그냥 요거는 다 그냥 1이라 두고 요거를 10이라 둘게. 근데 다가오는 거 이걸 1이라 둬. 그러면 다가오는 거는
마이너스 이거 다물이잖아. 다가오는 건 뭘 적어야 돼? 마이너스. 그치? 10 빼기 1분의 10이잖아. 멀어지는 거는 10 더하기 1분의 10이지. 그럼 누가 크냐? 이게 같을까 이거지. 거기서 어. 둘 다 1을 빼주고 계속 그치? 자, 누가 더 커? 왼쪽 10 마이너스 1. 얘가 변화량이 더 크지, 그치? 그래서 다가오는 놈이 더 커야 돼. 그치? 점선에서 더 위로 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없나? 네. 진짜로?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아이고, 뭐지 이게 왜 얘들아 나 큰 거 하나 남았어. 자, 이거 끝나면 이제 끝난 거야 거의. 왜냐면 뒤에 이거 이 단원 다음이 볼로렌즈에 의한 상인데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이거 뒤에 거는 진짜 빨리. 그 거울 방정식, 렌즈 방정식 이거 닮은 비만 알면 그만. 자, 근데 46페이지. 자, 왜 나왔지 또? 이게 원래는 전기 파트에 있던 내용이야. 자, 맥스웰 방정식이거든. 원래 전기 파트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3번으로 올라갔어. 파동으로. 왜? 전자기파는 파동이잖아. 이렇게 해서 3번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갑자기 전기가 등장해. 자, 전기가 등장해. 자, 이제 자, 이 파트는 자,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 자, 그치? 세연아, 그 장씨 말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전자기파. 매질이 없어도 퍼져 나간다. 자, 이처럼 진공에서도 진공에서도 전파될 수 있는 원리가 뭐지?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지. 왜 그렇지? 지가 그냥 혼자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기가 자기를 그치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면서 서로가 매질 역할을 해주는 거였어. 서로가 매질의 역할을 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얘들아 자기장의 발생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발생이 있어. 첫 번째 자기장의 발생. 그러니까 자기장이 발생하려면 그치? 첫 번째 뭐가 있으면 돼? 자석이 있으면 돼. 두 번째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치? 자,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이거 둘이 같이 써도 상관없어. 전류는 전하의 운동이야. 전하의 흐름. 전하의 운동에 의해서 생겨. 자, 이거는 우리 다 한 거야. 이게 다 한 거야, 이거는. 근데 마지막 이거 네 번째. 전기장. 자, 전기장의 변화. 시간에 대한 그지? 뭐냐면 전기장의 변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 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의 주위에서 자기장이 생겨.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야. 이거는 다 우리가 아는 거. 전류가라고 자기장. 자, 그러면 이거 얘를 얘들아 요게 전기장이 생겨. 이거 얘가 밑에 이제 뭐냐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서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우리 책에 동그라미 1번, 우리 책에 동그라미 1번 전기장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 발생.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변이전류라는데 자, 하나 얘가 자, 얘가 우리 책에 요렇게 준 거야. 자, 지금 밑에 그림 이게 무슨 그림이 이게 판때기 두 개. 축전기. 축전기야. 그렇지. 축전기가 뭔가요? 그렇지. 자, 앞에서 읽어보면 돼. 자, 2번에 나와 있어. 자, 여기에 자, 스위치를 자, 여기서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지. 자, 스위치 닫기 전이야. 그러면 스위치를 딱 닫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쌓이기 시작해? 플러스가 쌓이기 시작해. 여기 뭐가 쌓이기 시작해? 마이너스가. 그러면 여기에 그치? 전기장이 어때? 생기기 시작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네. 그러면 이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겠지. 처음에 네. 스위치 닫자마자 그러면 이게 막 증가하잖아. 그러면 이게 증가하잖아. 그럼 뭐도 생긴다? 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렇게. 와. 이게 그 내용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닫고 나서 한참 있으면 어때? 이게 전기장이 변해 안 변해? 시간에 따라 안 변해. 일정해. 그러면 자기장 더 이상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 자, 전기장 주의. 자, 그러면 이거를 밑에
밑에 있잖아. 변이 전류. 자, 동그라미 2번. 그치? 여기 동그라미, 우리 책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야.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여기 교류를 같이, 자, 이거를 직류를 달지 말고 교류를 달아보면 어떠냐면 여기 교류를 달아볼게요. 자, 여기 판때기가 있어. 이거 다 한 거야, 얘들아. 한 거. 한 거 그냥 연결해 놓은 거야. 자, 스위치 딱 내렸어.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생기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생겨. 그럼 전기장이 이렇게 생겨. 그럼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전기장이 방향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방향도 변하고 값도 변해. 그러면 이게 생기면 자기장도 어때?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면 또 뭐가 생기게? 또 전기장이 생겨. 그러면서 여기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른다 그래서 ID라고 쓰고 이거를 변이 전류라고. 우와. 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맥스웰. 자,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보면 다른 거는 다 남들이 해놓은 거야. 남들이 해놓은 거야. 가우스 법칙부터 패러데이 법칙부터 다 남들이 해놓은 거야. 해놨는데 거기다가 살짝 앙페르 법칙에 살짝 요거 붙인 거야. 그렇지? 요거 이거를 맥스웰. 맥스웰은 그렇지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변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 그 자기장이 또 시간에 따라 변하면 전기장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자기파가 발생해.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I 그치 자 I 커런트 그치 이게 뭐냐면 전도 전류라 그래. 전도 전류. 전도에서 전류가. 그러니까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 자, 근데 여기는 전자의 충돌이 아니라 파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류가 흘러. 그거를 변이 전류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다를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변이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변이 전류. 그래서 이 D. 그래서 이게 이 ID는 그치 ID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dt 분의 d 파이 e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유전상수. 이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로는 진공의 유전들인데 공기중도 이제로로 쓰면 되거든.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게 이제 맥스웰이다. 맥스웰이다. 그러면 내가 맥스웰 방정식을 쓰지 않는 이상은 절대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자, 이런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 전류랑 여기 전류의 차이점은 얘는 충돌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얘는 파동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 에너지가 전달할 때 여기는 전도에 의해서 생기고 여기는 복사에서 생기는 거야. 복사. 복사에서. 그런 원리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우리 책의 2번이고 얘들아 3번은 자, 또 다른 예를 또 드는 거야. 자, 또 다른 예가 뭐냐면 변하는 전기장에 의해 자기장이 생기는 것처럼 자, 동그라미 3번 그렇지? 현서가 실시하면 요거 옆에다가 빈 공간에 이렇게 적고 그렇지?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에 의해서 대표적인 예가 변이 전류가 있다 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심심하게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지. 너무 깨끗해가지고 자, 깨끗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자, 은우야 저기 켜져 있나? 네, 켜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저기 3번은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실제로 이번에는 판때기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요 판때기에 그치 극성을 띤 알갱이들이 맞나? 플러스 마이너스 맞나? 거꾸로 돼 있나? 거꾸로 돼 있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그렇지? 2시간만 참으면 돼.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전기장이 얘들아 지금 일정해. 이 상태에서는 자기장이 안 생겨. 자, 자기장이 안 생겨. 자, 근데 이거를 옆으로 이동해 볼게. 이게 이 판때기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끌었다. 끌었어. 그러면 이 판때기의 플러스 알갱이들이 이렇게 이동했지. 네. 그럼 플러스 알갱이가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마치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이번에 밑에 판때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했어. 그럼 전류는 어때? 이렇게 흐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 우리 앙페르 법칙에 의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치?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겨.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지? 결국은 뭐지? 들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지? 요 사이로 들어가는 쪽에 자기장이 생긴다. 아, 그래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또 다른 또 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얘들아 어디에 그치? 자, 줄을 끄면 되냐면 47페이지. 즉 위에서 한 7, 8번째게 즉 대전된 급한 이동이 전기장의 변화를 가지고 이것을 원인이 되어 자기장이 생긴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결론이야. 와. 결론은 이거야. 그거의 예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바로 밑에 바로 2번이다 이제. 전기장은 어떻게 발생하는데? 전기장은 전하 주위뿐 아니라 변하는 자기장 주위에서 발생한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발생하는데? 전기장이 발생. 자, 첫 번째는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있어. 얘들아, 플러스가 있으면 나가는 전기장이 있고, 그렇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들어오는 전기장이 있지. 그렇지? 이렇게. 자, 근데 뭐도 되면 내가 해보겠지. 자, 그러면 자, 뭐 하면 된다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자기장 안 돼요. 자기장주의. 자기장 주위. 시간에 따라는 왜 붙어 있어요? 그럼 시간에 따라 잠깐만. 시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 보통 우리가 변한다 그럴 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 굳이 전기장.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 시간에 따라 시간이 1초, 2초, 3초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이 변하는 거잖아. 그치? 시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그릴 때 자기장이 변한다. 전기장이 이건 일정하잖아. 근데 x축 뭘 할 거야? 시간을 할 거 아니야? 시간에 따라 일정하잖아.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 우리가 이게 일정한 거고 이게 변하는 거잖아. 그 변하는데 그러면 그때 x축이 뭔데? 시간일 거 아니야. 전기장이든 자기장이든 아닌가?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시간에 따라. 근데 우리 책에 그냥 변하는 자기장인데 그럼 뭐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 주위에는 항상 생겨. 그래서 너희들 식을 보면 여기 다 dt라고 돼 있어. dt. 그치? 자, dt 분의 d 파이, dt 분의 d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자, 그러면 대표적인 또 예가 뭐냐면 자, 전자기 유도. 자, 이제 전기장이 발생하는 건데 전기장이 발생한다는 거는 얘들아 그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주위에서 뭐가 발생해? 전기장이 발생해. 전기장이 발생하면은 뭐가 생길 수 있지?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주위에서는 뭐가 생겨? 전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전자기 유도고 패러데이 법칙이었어. 전자기 유도.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우리 책에 증명을 해서 전자기 유도 증명하는 것처럼 하면 돼. 전자기 유도 증명하는 것처럼. 얘들아,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 흐르는 거 우리 어떻게 증명했지? 그 코사인 사인 함수. 뭐로 했지? 네. 로렌츠 힘으로 했는데. 기억나? 아니요 기억. 자, 같이 해볼게. 자, 이거,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그렇지?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하면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니? 라고 물어보면 뭐로 해? 로렌츠 힘으로 해. 자, 로렌츠.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얘들아? 로렌츠 힘 F는 마이너스. QVP, 바베큐 혹시 기억나니? 네. 네, 했어. 저 죽여버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책에 여기 이거 얘들아 이거 자소서 쓰면 제일 쉬워. 이게 제일 쉽다니까. 왜 이 쉬운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뭘 아야. 아니 우리 다른 거는 되게 어려워. 근데 로렌츠 힘, 전자기 유도 증명 별거 아니야. 그럼 로렌츠가 관련된 거지 뭐 몇 개 찾으면 되는데 이 쉬운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자, 이거는 그래서 보통 공부 좀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쓰기에 딱 알맞는 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거 쓰면 안 돼. 너무 그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네. 은우가 쓰기 제일 적당하네. 아이고. 은우나 다른 현석이가 거 쓰고 싶은 거 쓰기에 있어요. 괜찮아. 세연이 이렇게 쓰면 제일 적당. 자, 지금 자. 제일 못하는 게 전기인데. 아이고 그러면 자 파동 나중에 그치 그러면 그 역학에서 찾아. 역학에서 찾아. 자, 저 돌멩이야. 자 그러면 그거 하면 되겠네. 그거 뭐고 외의 대비해가지고 지구 자기장 생기는 거 설명하면 되겠네. 기구장이라. 외의 대비 그 뭐지 지구 자기장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들어가. 다 들어가 다. 거기 원심력도 들어가. 자 요거 자 요거 봐 요거 여기에 뭐가 있지? 자 여기 막대기가 있어. 그럼 여기에 플러스 우리 기억나? 여기 플러스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어. 마이너스도. 그럼 이 막대기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자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동했지. 그럼 마이너스도 이쪽으로 이동했어.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야? 플러스 입장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왜냐면 막대기를 옆으로 이동했어. 그러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겨. 그러면 전자들이 다 어느 쪽으로 쏠린댔어?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에 뭐가 생겨? 플러스가 생기지. 그러면 요 둘 사이 전이차가 생기는데 이게 유도 기전이야. 그치? 기억나지? 그러면 이걸 선을 연결하면 뭐가 생긴다고? 여기 전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돌아서 여기로 가지. 이게 뭐다? 유도 전류랬지. 그치? 그래. 그때 그거를 자 방금 말한 거를 수학적 수식적으로 큐브웨이비 넣고 계산하면 돼. 그러면 작업가 끝나는 거야. 자 결론. 자 이제 결론이야. 얘들아 또 아니 결론은 뭐 했잖아요. 결론인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또 뭐가 생긴다? 전기장이 생겨. 그러면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을 만들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만들면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나아가는 걸 뭐라 그래? 전자기파라. 그래서 맨 밑에 자 줄 거면 돼. 어디? 전자기파. 자 맨 밑에 세 줄. 맨 밑에 전자기파는 전하가 가속 운동하거나 도선에 있는 전류가 변할 때 변이 전류가 흐를 때 전기방전이 일어날 때 발생한다. 즉 전하가 가속할 때마다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방출해. 맞지? 근데 있잖아. 그러면 다 방출하는데 방출 안 한다고 한 게 뭐였지? 보호의 원자 모양 기억나? 그치? 보호는 뭘 가지고 설명했지 그걸? 푸딩? 아닌데 푸딩 아니야. 보호는 그러니까 보호 원자 모양 보면 플러스 주위에 전자가 돌면은 그치 가속 운동하니까 전자기파가 나와야 돼. 근데 보호는 그치 점점 어떤 들어가지고. 전자가 도는 껍질이 있고 그 껍질에서는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치? 아이 다 기억나잖아. 자 그러면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고 변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면서 전자기파가 나아가고 그 전자기파는 전하가 가속 운동할 때 생긴다. 자 그러면 다 뒷장에 48페이지. 자 교류회로에서의 전자기파 발생. 갑자기 전기가 나와. 자 이제 이 전자기파는 아까 극성을 띤 알갱이가 가속 운동한댔어. 그럼 가속 운동의 대표가 교류야. 와 이게 파동이라니. 교류야 교류. 직류 말고 교류. 교류가 자, 뭐 한다고요? 교류 선생님 시험 직류. 들었어요. 얘들아 교류 직류가 자 일단 그거부터 하자. 자 직류. 예. 직류.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일정한 그치? 네. 맞지? 자 교류.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는 거지 그치? 교류. 마이너스. 아, 자 그러면 직류는 뭐 따로 쓸 거 없고 교류는 교류가 그러잖아. 네. 일단 교류의 장점. 전자기파가 발생. 그건 단점. 맞네. 안전하죠. 단점은 전자기파 발생. 장점. 성능이 좋아요. 얘들아 우리 장점은 변압이 쉽다야. 변압이 쉽다.
왜? 변화하는 원리가 전자기 유도 원리니까 전자기 유도의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 델타 Y야. 그래서 변압이 쉽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220V를 쓰지만 그치? 우리가 어떤 제품은 1V고 어떤 제품은 10V고 어떤 제품은 9V고 어떤 제품은 12V 그러니까 제품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변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치? 직류는 그게 너무 어려워. 근데 교류는 그게 쉬워. 그치? 그럼 변압을 어떤 원리로? 전자기 유도. 그치? 자, 요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교류 전압인데 얼마? 220V. 220V에 60Hz. 아 맞아. 60Hz. 1초에 60번 진동. 그치? 자, 그래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치? 자,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 완전 일본. 자, 잡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일본이었는데, 아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어? 언제는 일본인이라고 그랬으면서. 이승. 아 내가? 아 그랬어? 아 승. 이승. 아니 우리 옛날에는 그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 다 그렇게 생각했고, 다 우리 그치 뭐냐면 드래곤볼 보고 맨날 그치 워크맨 끼고 그치 맨날 카스테이프 그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뭐지? 다 그랬어. 자, 그럼 얘들아 V0에 사인 오메가 t 교류를 이렇게 써. 네. 자, 근데 220V잖아. 네. 그리고 60Hz지. 네. 그러면 얘들아 진동수가 60Hz면 각 속도는 각 진동수 또는 각 속도라 그래. T분의 얘는 2파이R. T분의 2파이거든. 그럼 얘가 아이, 2파이 F거든. 근데 F가 60이야. 그럼 얘는 얼마지? 120이야. 120. 라디안 버세. 자, 그러면 얘가 최대야. 최대. 그럼 이거 얼마게? 220 루트 2. 얘들아 우리가 220이라고 부를 때 최대값은 220 루트 2야. 우리 뭐 있어? 근데 왜? 했었어 예전에. 그렇구나. 예전에 근데 내가 접근하려는데 루트.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치? 그러면 그치? 신호는 220 루트 2 곱하기 사인 120 파이 120 파이 없어. 파이 라디안. t가 되는 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인 없어. 그치?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교류는 그치? 여기가 220 루트야. 그치? 주기는 그치? 60Hz니까 뭐 60분의 1초. 우리 수가. 네. 자, 이렇게 자, 썸내지 말고. 자, 그래서 이거를 저항만 연결했을 때, 코일만 연결했을 때, 축전기만 연결했을 때 세 개로 나눠서 하고, 자, 이때 코일과 축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뒤에 연결해. 그러면서 51페이지에는 자, 요거 있는데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 관심 있는 친구들 물리 써야 되는데 조금 있어 보이는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얘기하면 돼. 요쪽이다, 요쪽. 이 단어도 억수로 좀 있어 보여. 임피던스, 와, 리액턴스 임피던스, 와. 이러거든. 그 다음에 뭐지? 커패시턴스 뭐 아니 그건 축전 정도네. 그러니까 좀 있어 보여. 일단 있어 보여. 일단 마지막까지 자, 있어 보이는 게 그리고 얘들아 이거를 조금 작년에 태오도 이 주제를 썼는데 조금 이제 틀어서 이제 풀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 매칭 뭐 이런 단어가 있어.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야. 그 저항 성분이 있는데 저항 성분이 모든 전기기구와 저항 성분이 다 달라. 그러면 저항 성분이 같아야 최대 전력이 전달돼. 일단 결론 그거야. 이거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저 자수 쓰는 애가 그거 하면 돼. 저항 성분이 같아야 최대 전력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TV를 샀어. 네. 그럼 TV에 어떤 잭을 연결할 거야. 그러면 이 잭의 저항과 이 TV의 저항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랑 이 TV를 만드는 회사가 같아야 돼요? 서로 아니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맞추는 거야 규격을. 오. 나라에서 정해줘. 나라에서 야 누구 TV 만드는 회사 누구 이렇게 만들어 누구 또 이거 그래야지 맞춰야지 최대죠.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만들면 그렇지 무조건 저항을 작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럼 얘는 그렇지 얘 저항하고 얘 저항이 안 맞잖아. 그러면 최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손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라에서 규격화 시켜주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TV 어디서 모니터를 들고 왔는데
케이블이 그치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꼽았는데 잘 안 되더라. 알고 봤더니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랑 얘 임피던스가 달랐던 임피던스 부족 미스매칭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주 쭉 쓰는 거야. 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제 동화 속에 그치 어떻게 출발하는지는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교류회로인 거야. 교류. 이게 얘들아 우리가 코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코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자 근데 직류전을 딱 달잖아. 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선이야 결국. 아니 코일은 선 감아놓은 거잖아. 네. 그냥 선이잖아. 네. 그러면 이걸 저항이라고 안 부른다고. 근데 여기에 교류가 그러잖아. 교류가 그러면 요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막 변하지.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전류가 막 변하거든. 그건 그걸 이게 얘가 어떻게 하면 오지마 하면서 유도 전류가 흘러. 예. 전장이 유도했어. 근데 그 유도 전류가 흐르거든. 그래서 뭔가 방해하는 힘이 생겨. 그럼 뭐가 생기게? 전장. 저항이 생겨. 아, 자, 이게 결론이야. 무슨 얘기냐면 직류 전원을 연결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교류 전원을 딱 연결하잖아. 이게 그치 연결하면 저항이라는 성분이 생기기 시작해. 우와. 그치. 그러면서 뭔가 달라지는 거야. 자, 이게 그래서 220V 60Hz를 쓰면 원래는 그치 직류에서는 저항이 없던 게 220V 60Hz면 저항이 생기니까 저항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걸 맞추는 걸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다.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조금 애매해서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48페이지만 할게. 48페이지. 숙제는 요거 해보면 돼 얘들아. 숙제 요거 1월까지. 자 48페이지에 자 위에 V는 V0 사인 오메가 T 그게 교류다. 이때 오메가는 각 속도 또는 각 진동수라 그러고 T분의 2파이 보이지? 네. 맞지? 그 밑에 근데 저항만 달려있어. 저항만 달려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 자, 첫 번째는 저항만 달려있다. 자, 그러면 교류 회로를 그려볼게요 얘들아. 자, 이거 빨리 끝낼게요. 1분. 자, 여기 V0 사인 오메가 T. 자, 그러면 전류가 갈까요? 여기 저항 R이야. 그럼 이 전류는 그치? 전류는 R분의 V겠지, 그치? 그러면 R분의 V0 사인 오메가 T.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사인이고 여기도 사인이야. 그러면 자 전압이 이렇게 그리면 전류도 어떻게 그려? 전류도 똑같아. 같은 사인 함수야. 전류도 같은 사인 함수야.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상이 같다. 그러니까 얘가 볼록일 때 얘도 볼록이고 얘가 오목일 때 얘도 오목이야. 얘가 볼록일 때 얘도 볼록. 그래서 이런 거는 위상이 같다. 그럼 선생님 다를 수도 있나요? 다를 수도 있겠지. 그게 우리 책에 다음 시간 오른쪽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위상의 차이가 나는 거를 위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데 그걸 위상자라 그래요. 위상자. 이거 대학교 과정이에요. 있는 거거든. 요거 자소서 써도 돼. 요거 자소서. 자, 48페이지고 다음 시간에 49페이지 폴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축전기만 있는 거, 그러면 여러 개 같이 있는 거. 이해하지 자, 못하게 숙제는 얘들아, 자, 요거 한번 얘들아, 이 5문제만 해보면 돼. 맞지? 다섯 네. 문제.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쪽 반에도 한 명이 많아서 자, 이거를 저쪽 반 걸로 옮길게.